안녕하세요. 천신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우리 이준석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소띠, 쥐띠를 보면은 궁합상으로는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궁합이라 볼 수 있어요. 띠상으로 본다면. 근데 달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들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준석, 윤석열님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윤석열님의 그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이준석님을 잘 이용해서 잘 대선까지 올라가 대통령님 되셨죠. 근데 우리 이준석님은, 어떻게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돼버렸죠. 왜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배신자로 몰락하게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폭로를 하게 돼서 떨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범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를 물을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범과 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냥을 되게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산에 범이 있어 그러면 개가 쫓잖아요. 그런데 범이 쫓기다가 어떻게 돼요? 개가 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버리겠죠.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이제 예우를 들어서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준석님은 그래도 올해 제가 누차 여러 연상에도 나오지만 운이 그래도 좋은 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선동 의원님이 그거를 그 카메라에 포착해서 대통령님이 지지하고 나는 당신을 시키는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잖아요. 대어가. 그리고 이준석님을 윤핵관 쪽인 라인이나 이런 걸 대통령님까지 합세해서 딱 찍어내려고 하는 것도 드러났죠. 근데 우리 이준석님이 운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게 드러날 일이 아닌데 그래도 내 운이 되니까 이런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삼재라는 건 정말 좋은 삼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망신수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윤석열님 또 우리 김건희 여사님 이런 거에서 지금 막 대학에 대한 논문에 이런 것도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다 제가 어떻게든 가릴 것을 어떤 권력을 동원하든 어떤 지원을 해주든 다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혐의 없음. 그리고 이런 거 증거가 미미함. 안 그러고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서고 이건 인정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권력의 힘을 쥐면서 자기네 죄들부터 지금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국민들이나 소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요거를 도대체 또 언제까지 속일 수 있느냐. 근데 이 세상에 제가 항상 말하는 이 세상의 비밀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자기네 그거부터 너무너무 묻으려고 하고 또 이준석 님도 솔직히 암암리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거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준석 님이 올해 운이 그렇게 쉽게 떨려나가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아주 자동으로 올려와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제 국민들도 이게 진짜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합세해서 밀어내기만 한 거 맞구나 이렇게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님은 망신수가 계속 있답니다. 제가 그랬죠.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또 뭐 치고 나가는 삼재도 그렇지만 이게 끝까지 계속 숨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준석님은 자동으로 또 나를 또 협력하거나 또 이렇게 자기 청년층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또 우리 이준석님을 또 협조해서 또 내가 끌어올려야 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또 뒷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자꾸 살아나죠? 그게 자기 운이고 올해의 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님은 지금 지지도도 제가 그랬죠. 진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요번에도 제가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런 정치 쪽이나 이런 그런 자기네 그리고 솔직히 만화님 그 여사님을 자꾸 가려준다고 하면 쟤는 어차피 인정을 해서 받으면 되고 근데 이분이 지금 이걸 자꾸 어떻게 됐든 여사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한나라의 대통령님도 자기네 거 때 묻은 거 똥 묻은 거 지금 묻히려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대통령님이 당연히 서민들이 보는 국민들이 보는 이런 대통령님에서는 뻔인데 그렇지 대통령님이니까 묻어서 어떻게든 가리는구나.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언제까지 갈 수가 없고 또 이게 또 나중에는 이슈화돼서 굉장히 또 드러내서 더 시끄러워지게 될 건데 지금 눈 가리고 잠깐 올 내년이고 아예 그냥 자기가 정권을 잡는 동안 묻어버려야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든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됐든 예를 들어 탄핵이 돼서 됐든 어떻게 됐든 자기 잘못을 묻으지 않으면 다시 파헤쳐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묻기보다 인정할 거는 혐의가 있는 거는 인정하고, 그리고 한나라의 검찰총장이었고 또 검사 쪽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이면 죄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아니라고만 하시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인지도는 더 떨어질 것이고요. 자기 딴에는 어떻게 회복하겠다 이런 문제도 지금 계속 그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운이에요. 자, 이준성님은 그래도 자기 이쪽에서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운 때문에 원치 않게 드러나고요. 또 이분은 가리려고 하는데 자꾸 원치 않게 내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입술의 구설 관제는 계속 낄 거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망칠 수 있는 건 계속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계속 그래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도 물론 다른 것도 이분이 맡으면서 다 시끄럽지만 지금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애기들을 5살에 무슨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진짜 5살이어도 정말 느린 애들은 막 기저귀들 늦게까지 차는 애들도 있고 또 빠른 애들은 막 이제 글도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세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 저는 솔직히 제가 뉴스를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여사님이나 대통령님이나 애를 낳아서 키워봐서 애가 초등학교일 때는 부모도 초등학교, 애가 중학교일 때는 나도 중학교, 내가 고등학교일 땐 고등학교, 애가 대학교일 때는 같이 부모도 대학 입시생이에요. 그런데 초년생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자손이 없기 때문에 자손을 키워보고 키우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우리 이 두 분들은 아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키워보지도 않았고 낳아서 어떻게 해서 이 과정도 모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기를 만 5세부터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유치원을 보내도 막 때리고 뭐 아기들 막 멍들어서 오고 어떤 아기는 막 그거 숨겨서 죽고 막 이러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너무 쉽게 정책을 발표하면,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건 그렇잖아. 이런 거를 할 건데 하면서 주제를 주고서 몇 달이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공시를 하고 언론 쪽에서도 얘기해서 이 국민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주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서 야 이거 처리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자기 하듯이 처리되는 줄 아시는데, 이런 문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키워본 부모들은 5살이어도 솔직히 있잖아요. 생일이 빨라서 7살에 가는 애기들도 이 언어적인 거라든지 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게 늦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늦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너무 자기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너무 막 일사천리로 막 3일에 4일에 막 처리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각기에 이런 게 자기만의 그런 핵심들한테 여러 번 상의를 하시고, 안 그러면 그걸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여론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런 주제가 참 좋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걸 청원을 올리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면 반대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찬성의 사람이 있으면 왜 반대가 많은 걸 그 그릇을 다 읽어야 되겠고, 왜 찬성이 많은지에 대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르시면 그런 식으로 가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각계 이런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잘 모른다. 그럼 적시적게 다 있잖아요. 운전자는 운전자, 상업자는 상업자, 교육자는 교육자, 간호사는 간호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그런 사람들의 핵심을 모아놓고서 여러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것도 저것도 호불호가 좀 갈린다 그러면 왜 청원에 글 올려서 대통령님이 이걸 추진하고 싶은데 국민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일어날 텐데, 우리 대통령님은 그런 건 일도 없고 그냥 늘 하듯이 검찰에서 내가 지시 떨어지면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지지율도 떨어져, 나를 지지했던 사람도 돌아서게 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멋대로 옛날처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 세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군사의 형권, 검사의 왕국, 뭐 경찰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거는 옛날 솔직히 조선시대나 통하는 거지 요즘 세상은 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 정치권에서 하시는 조선시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런 게, 그때는 당연히 그 시대인 그 흐름이 맞았으니까요. 왜냐면 그 시대에 맞게 가셔야 되는데 좀 사상이나 이런 거를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가져가시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또 잘 모르실 때는
그냥 글 한번 올리시면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호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얘기 저 얘기를 듣다 보면 중립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잘 모르시니까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우왕좌왕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자꾸 독재적인 걸로 가시는 것보다 나라의 대통령님이나 옛날 조선시대부터 서민들에 가서 옛날에 역대대 나라에 이렇게 우리 왕들 분들도 암행을 나가시잖아요. 암행을 나가서 서민들이 뭐가 모자라고, 뭐 때문에 요즘은 힘들고, 뭐 때문에 역병이 도는지 이걸 암행을 몰래 가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암행은커녕 지금 자기 멋대로 그냥 말 떨어지면 너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거에서 자꾸 지지율과 인식이라는 게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무속인으로서 영으로 보여지는 건 이분이 제국 망신수에, 그리고 사람의 또 분열도 날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좌파 우파가 갈리듯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비기 싫은 사람을 잘라내고 떨궈내면 도대체 나중에 남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3제 동안에는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날 수 있고, 내가 그 자리를 굳건하게 계속 가시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 솔직히 말해서 옛날처럼 왕이 하셨던 것처럼 암행도 좋고요. 안 그러면 요즘은 나라가 세상이 변해서 뉴스만 봐도 내용도 다르고 나를 호불호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또 진짜 이런 교수들, 정치에 대한 교수 이런 분들도 아니다 기다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좀 통합해서 보셔서 내 생각이 맞다고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대통령님 생각이 맞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여러 갈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들고 일어나는 게, 애기들이 5살짜리가 몰아서 초등학교를 갑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7살, 8살에 들어온 애들도 좀 당황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줌도 싸고 응아도 싸고 이런 애들도 있답니다. 늦게 이렇게 하는 애들이 또 긴장하고 그런다면.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그 예전, 물론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이, 그렇지만 어떻게든 요즘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는 맞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99%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소위 1%들이 뭐 할머니가 봐주신다든지 뭐 이렇지 않고서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또 같은 또래여도 늦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들도 짜증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분이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거나 쉽게 말씀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입설구설, 그리고 그런 망신수라든지 간제라든지 이런 건 계속 끼고 있어요.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 분 다, 여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지혜스럽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준성님은 지금은 힘든 상황이 있어서 몇 달은 좀 그렇지만 다시 재정비 상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또 다시 자력으로 내 팀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처음에 우리 이준성님 얘기할 때 올해 38 광땡이시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운이 그래도 나쁜 아니고 좋은 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인해서 저분들이 보이지 않게 칼을 휘두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이분도 뭔가를 갖고 있는 거를 칼을 갈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들은, 왜 남들은 그래 쉽게 봤을 때 뭐 소띠하고 쥐띠면 합의 같은 거 맞지 않아 이런데, 이분들은 달에서,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다 띠라고 맞는 게 아니고요, 달, 월, 시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이준성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어로 보는 건 늘 항상 안타까운 건 우리 대통령님이 경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몇 달 안 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조금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대선 되기 전에 당신이 이렇게 청렴하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한 거를 조금 지키셔서 다시 입지가 굳건해져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